그 눈이 충혈돼서 오신 환자분들한테 돌파리로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이 포도막염을 놓쳐서 그런 건데 네. 아주 초기 때는 잘 몰라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한 90% 이상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눈으로 와서 눈에 네. 합병증을 남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파란이들 안녕. 네, 눈알 박사 박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원장님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수박을 좋아. 아, 네. 그러시군요. 저희는 오늘 안과 질환 중에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포도막염 질환. 네. 그래서 포도는 어떠세요? 포도도 좋아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은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생소한 질환이기는 해요, 원장님. 맞아요. 네. 포도막, 어디, 눈 안구에 어디를 포도막이라고 하나요? 포도막이 딱 어떤 한 구조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이 벽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막이라든지 공막 그런 거로 되어 있고 그 중간층이 맥락막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선무체라든지 홍채로 되어 있고 제일 안쪽에 이제 망막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제 그 포도막을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이제 불행한 사고 때문에 안구가 더 이상 이제 기능을 못하고 안구 자체가 이제 그 감염이라든지 그런 게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눈하고 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를 이제 적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구를 적출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낼 때 포도처럼 이렇게 쑥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거 포도랑 같아.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그 막을 우리가 포도막이라고 했다는 그 썰이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포도막이라는 것은 이 맥락막과 그리고 연결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채랑 선무체를 우리가 이제 포도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반적인. 원장님, 그러면 포도막염에 걸리는 원인은 뭐예요? 포도막에 걸리는 원인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특수한 그 소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죠. 네. 정확히 병적인 그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포도막염은 그 총칭을 말하는 거고 각각이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홍채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홍채염, 눈 뒤쪽에 생기면 이제 맥락막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눈 앞부분에서 생기는 홍채 선무침이 거의 90%예요. 네. 대부분 이제 특발성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네. 그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부위 맥락막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위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계 이상 자가면역 질환들 있잖아요. 뉴바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루푸스라든지 아니면은 갑상선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연관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 포도막염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각막염, 결막염이다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원장님. 이렇게 포도막염과 각막염, 결막염의 증상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눈이 충혈돼서 오신 환자분들한테 돌파리로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이 포도막염을 놓쳐서 그런 건데 아주 초기 때는 잘 몰라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분비물 같은 게 이제 많아지거든요. 근데 포도막염은 말 그대로 그 아래쪽에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분비물은 오히려 덥고 그 전방이라고 앞부분에 그 염증 세포가 떠요. 그러면 이제 눈부심이라든지 아니면 눈물 흘림 같은 걸 많이 흘려서 구별을 하죠. 선무체라든지 아니면 홍채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수 유출로랑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증 때문에 붓는다든지 방수 출구 자체를 막아버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압이 많이 상승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생기는 녹내장을 그 포도막염성 녹내장 이렇게 하는데 예후가 또 좋지는 않죠. 그렇군요. 각막염의 재발 또는 결막염의 재발 이렇게 뭔가 염증이 취약한 분들이 그냥 많이 생기는 질환인가요? 특발성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없고 좀 잘생기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눈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눈의 각막도 침범하기도 하지만은 눈의 이제 중간에 홍채라든지 각막이 있어서 더 심부층이 기질층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포도막염이 잘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한 90% 이상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항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눈으로 와서 눈에 네. 합병증을 남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기적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을 할 수 없죠. 90% 이상이 특발성. 왜 생긴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뭔가 포도막염에 걸렸던 분들은 이게 뭔가 포도막염 증상이다 하는 걸 느끼시는 것 같던데. 네. 그럴 때는 그냥 푹 늦게. 쉬어주시는 게 제일 좋나요? 아니요, 병원에 바로 가야죠. 왜냐면 눈 안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은 눈 안에 있는 홍채도 있고 수정체도 있고 수정체가 망가지게 되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아까 홍채라든지 그런 방수 유출로가 망가지면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셔가지고 염증을 잡아줘야 됩니다. 특발성 원인이 없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한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뭐 밭에 나가서 뭐 풀 뜯는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뜯어먹는다든지 뭐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진짜. 네. 약초인 줄 아시고. 그렇죠. 예, 약초 뭐 그런 드시고. 거는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게 네. 90%가 이제 네. 약물 치료하면 또 반응이 또 좋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좋아지실 수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아프시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시다 하시면 바로 안과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네. 눈이 부셔서 눈을 네. 못 뜨고 눈부시.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나고 눈물이 눈이 많이 충혈되고 나고. 네, 물론 눈부시고 충혈되고 눈물 나니까 잘 안 보이겠죠. 네. 초기 그 결막염이랑 초기 포도막염이랑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의사가 놓쳤다 하더라도 네. 의사가 일부러 놓친 게 아니라 초기 때는 두 질환이 감별이 안 된다. 네. 그거 꼭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도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꼭 다시 뭐 내방하셔가지고 꼭 눈에 그 포도막염이 진행해서 생긴 건지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살이 많이 찌는 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네. 그 지방에서 계속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 살을 빼거나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운동. 네,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눈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포도막염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도막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막염 이제 예방한다고 해서 그 풀 뜯어먹고 그러면 그래도 그건 예방 안 돼요. 된다고. 자. 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런이들 안녕. 운동.